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온입니다. 오늘 8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요. 오늘 또 일찍 영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 장인데, 네, 상당한 많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 큰 이슈들이라 하면은 다른 특별한 거는 없어요. 여전히 코로나, 예, 테이퍼링,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해외 이제 대형 이제 그 펀드 매니저 대형 이제 투자회사에서 이제 나온 레포트 정도, 전부 다 이제 안 좋게 나왔죠.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요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요번 주에 보면 경제 지표도 많이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도 많이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쪽에 대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 시장의 이제 심리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에서 하고 레포트들도 가격 하향 조정하면서 안 좋게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모든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한 번에 다 털려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큰 시장에 봤을 때 큰 이슈예요. 다른 것들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이유에 불과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길게 보면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이제 나온 레포트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까? 상황에 따라서는 요번에 이제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들 생각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인텔이 바로 목전까지 치고 들어온다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바로 목전까지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을 하반기를 봤을 때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향후 이제 1, 2년, 3, 4년, 4, 5년 안에 큰 문제는 있겠나 그런 생각을 봤을 때는 지금의 그 삼성의 SK의 이슈는 단발성이다.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래적인 미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크게 이제 그 심리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미래는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 안 좋잖아,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이 레포트를 쓴 그 투자 회사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너무 맹신한다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모두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기준은 자기만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레포트 가격이 7만원 나왔다 하든 8만원 나왔다 하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는 그런 레포트들이 과거에 나오기 전에, 현재 나오기 전에 앞전에 뉴스들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렇게 막 떠들 때 앞으로 좋아지겠지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 아무 자리에서 사는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딴 데가 있다가 막상 이제 막 출발하고 하니까 뒤늦게 사갖고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이제 올 초까지는 좋았는데 작년 말부터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뉴스는 계속 슈퍼사이클 어쩌고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위안 삼는 거예요.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뉴스 나오는데 왜 주가는 빠지지 이러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식 시장에서 격언이 있죠.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예, 뉴스에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한들 그거는 주가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모든 정보들은 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이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갖고 도움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찾은 정보만이 진짜 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보입니다. 남들이 생각했을 때 그 가치가 뭐 10일지언정 내가 그 10이라도 제대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그 이야기하는 정보들은 100, 200, 300의 가치가 있다 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00, 200, 300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안 된다면 그건 그냥 허황된 그 욕심뿐인가 라는 거죠. 뭐 오늘 뭐 시장도 빠졌는데 갑자기 이런 헛소리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 뭐 전부 다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기준 잡아서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슈라는 것은 단발성 이슈가 있고 지속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단발성 이슈들을 쫓아다니면 계속 급등주만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을 조금 이해하고 내가 경제학사 박사 석사가 아니라도 산업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자주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걸 토대로 내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이슈들은 이런 것들이 단발성인지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이렇게 해볼게요. 전기차 오늘 하루만 그 이슈가 딱 튀어나온다고 해서 끝날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환경 문제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많이 올라갔으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면 그만큼에 대한 이제 기업 가치가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사갖고 그냥 나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냥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적절한 가격권에 왔을 때 조금 적정 구간에 왔다든지 혹은 운이 좋게도 코로나 같은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겨갖고 아예 완전 초저평가 구간에 왔다든지 그럴 때 내가 살려고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 이제 기업 밸류는 상관없는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빠졌을 때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이제 또 공포심이 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뜻 또 매수를 못하죠. 참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남들 다 좋다 우와 가자 할 때는 같이 따라가면 상투 잡고 남들 다 이제 작살 나갖고 이제 겁나갖고 이제 막 도망칠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기회가 엄청난 기회가 이제 숨겨져 있는데 그거는 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막상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도망가니 나도 도망가고. 예, 주식은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오히려 본인한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서두가 길었고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이제 지과 지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박스권 안에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조정은 특별한 거 없이 이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조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직전 저점 부분이 이제 3,100원대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제 저항 부분 이렇게 구간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런 구간들이 있죠. 예,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3,100원이랑 3,050원 요 구간이 지금 과거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던 가격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3,100원까지는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아직 여력이 남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기는 사실 좀
이 밑으로는 가격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그럼 지수가 빠진다, 좀 더 빠진다는 것은 종목들도 더 빠진다는 거죠. 예, 좋은 종목들이 빠진다는 것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앞전에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정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그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가격적으로 그 저평가대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든다 해서 한 번에 몰빵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 왜? 나는 요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3,100원까지는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보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다른 특별한 그 돌발 상황이 생겨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지지되겠지 하고 그냥 몰빵하는 거면 무모한 짓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투자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항상 이제 마음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 지수가 어떻게 흐르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만약 현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서 이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좋은 종목도 이때까지 사지 못했던 종목들 혹은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막 빠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갖고 봤다시피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고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20일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주고 오늘 같은 이렇게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지수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까지 서두에 이슈적인 부분 이야기할 때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뭐 치료제 그 이제 백신이나 뭐 진단 키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 갖고는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의 테마는 이제 치료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갖고 뉴스에서도 조금씩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코스닥 상위 대형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이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이제 상당한 하락폭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계속 빠지고 있었는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도 그쪽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오늘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도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용 투자나 이런 부분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옆으로 이제 뭐 좀 흐지부지 하다가 자리를 잡아서 다시 이제 재차 20일을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준다면은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 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 뭐 핵심적인 거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산업 2차 지금 현재 4차 산업은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 20년 됐나요? 저는 이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아직 10년 20년 안 됐다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사실 태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계속 이제 노이즈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면 태동기적인 부분, 시기적인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좋은 종목과 좀 그렇지 않은 종목과 못한 종목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뭐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1년, 2년, 3년 아직도 이제 뭐 코로나 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무서움을 못 느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폭락장도 만나보고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이런 단기적인 이제 하락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이제 그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세 하락을 한다? 그러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뭐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좋은 가격대에 이제 있는 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일일이 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제 가치를 분석해 갖고 이제 뭐 적정 가격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때까지 봐온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유독 이제 관심이 가던 종목들은 공부가 나름대로 어찌됐든 물려서 했든지 아니면 사고 싶은데 아직 뭐 빠지지 않아서 못 샀다든지 그 보고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 종목도 관심 종목 안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지 않나. 단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들, 많은 그 10년 이상 했던 사람들, 5년, 최소 5년 이상 했던 사람들은 2018년도 폭락장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잘 헤쳐나가겠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작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산업의 태동기가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에 안정기에 접어들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 다음 성숙기로 접어든다는 거죠. 그까지 이렇게 가기까지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 잘 사갖고 시간에 투자하시면 반드시 수익 날 수 있다는 걸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저도 뭐 단기적인 것도 하고 뭐 중장기적인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런 부분도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졌는 사람이라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서두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바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 지금 현재 여기 오픈 베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두 줄 쳐놨는데요. 예, 4,000원짜리와 4,700원짜리. 예, 여기가 이제 따지고 보면은 과거부터 여기서부터 하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는 지지해줬어요. 밑에서는 저항이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지지 저항 라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보시면은 예,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이렇다 할 이제 뭐 그 이렇게 반등을 주지 않고 뭐 이것도 반등이란 반등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반등이라고 이렇게 티날 정도의 반등을 주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져서 이 중요한 가격 지지 저항 라인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앞전에 이렇게 중요했던 이제 지지해줬던 요런 라인에서 반등을 주고 이제 보통 빠진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바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낙폭과대 구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런 자리에서는 강하게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절 기준은 뭐 이 밑에까지 하면은 지금 한 8% 10% 정도 돼요. 내가 이제 한 8%에서 10% 정도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손절 그릇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손절 잡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오늘의 저점 있죠. 오늘의 저점 기준으로 해갖고 내일 만약에 양봉이 뜬다면은 여기 현재 요 오늘의 이제 저점 기준으로 해갖고 지지 이탈하면은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면은 중장기적으로 해갖고 가져가면서 이제 스윙이나 혹은 중장기 투자로도 가능한 그 가격이 아닌가.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빠진다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갖고 중장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혹시라도 양봉이 나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밑으로 이렇게 더 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온다면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오늘의 이제 이 저점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단기 대응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특별하게 이제 뭐 반등을 세게 한번 주고 이렇게 빠졌다면은 제가 이제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중장기적으로 생각해갖고 이제 뭐 그 분할 매수 관점을 이렇게 접근해 보시라고 할 건데,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요한 이제 가격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지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안 나왔어요. 강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이제 그 내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라도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면 강하게 이렇게 튀어줬다가 한번 이렇게 여기에 빠지면서 이제 그 물려있는 물량 소화에 대한 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 있었고 한번 이런 부분 이야기 드렸고요.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본인 스스로 이제 각자 기준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현재 봤을 때 이거 단기 낙폭과대라서 그런 부분에 갖고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자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은 그 투자를 안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제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컴퓨터 주변 계기미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트워크 통신 장비 제조 판매 어쩌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거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빅데이터 AI 디지털 뉴딜 그 원격 근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 관련해 갖고 비대면 관련해 갖고도 지금 현재 뭐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갖고는 그 이슈로 작용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 AI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에서 갖고는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사는 이제 시가총액은 1,400억, 매출액 1,500억, 영업이익은 이제 시가총액 대비 10%는 안 돼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현재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이제 크게 매출액이 이제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1분기 같은 경우에 아직 적자인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다행히 그래도 부채율은 100%가 안 넘고 유보율은 300%지만 이 부분은 좀 작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원래 뭐 당장 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면 유보율이 계속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는 그렇다면은 지금은 10점 만점에 5점도 높다고 보지만 아무튼 한 그 정도 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 현재 수급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 가격권에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앞전에 제가 한번 5월달쯤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5월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5월 21일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뭐 운 좋게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다시 이제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두 줄 쳐져 있는 것처럼 여기 과거에 이제 강력한 저항이었던 자리를 넘어가 갖고 돌파 이후에 다시 이제 지지 확인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음봉이 나왔지만 이게 뭐냐면 시가가 이제 높게 떠갖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은 앞전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찌됐든 이 바닥권을 이제 지지하려는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제 또 저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으니 현재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지지해준다면은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바닥 직전에 있던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중요한 저항이었던 자리를 돌파 이후에 다시 내렸다가 재돌파하면서 지금은 지지해주는 모습이니까 여기 과거에 이제 저항이었던 8,820원 요 자리를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직전에 박스권 하단부 위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현재 그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해갖고 뭐 다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원격 진료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는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예,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삼각 수렴을 이제 예, 이렇게 돌파해서 지금 지지한 척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저항난이었던 박스권 상단부를 지금 재차 이렇게 지지 확인해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리스크 관리하기도 이제 딱 그 적정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 빠진다 하더라도 과거의 저항 자리 이거를 이탈하면 손절한다 해도 예, 5% 안에 이제 손절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뭐 각자 알아서 잘 정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요런 부분으로 했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부분을 그 단기 손절 구간,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쪽 산업들이 이제 예, 뭐 여기 보시면은 요한기관 뭐 시장 점유율 1위 뭐 이렇게 쭉 있죠.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쪽 산업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이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빠진다면은 저점 매수에 대한 혹은 이제 가격적인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 직전에 있던 저항 자리, 요 자리 돌파해서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를 마치 다시 이탈한다면은 직전에 여기 저점까지는 다시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단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도 매나 이제 유비케어랑 같은 종목이에요. 매나 이제 삼각 수렴 이후에 지금 현재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이제 5월 21일 날 유비케어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 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도 이렇게 잘 올라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흐름도 비슷해요. 예, 박스권 직전에 있던 중요한 박스권 상단부 여기 넘어가서 지지 한 척 해주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현재 한 번 더 그 저점 확인해주면서 이제 지지 한 척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유비케어 같은 경우 시가가 11% 시작했는데 상당히 급등을 한 이후에 이제 다 이렇게 밑으로 이제 빠져갖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옆에 캔들은 음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수익 구간입니다. 어저께 만약에 저점 기준으로 했으면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앞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 20일 이탈하시면 20일 이탈하면 손절한다거나 아니면 직전에 있던 저점 이탈하면 손절한다거나 이런 리스크 관리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아니면 또 이렇게 추세 부근에 있으니까 나는 뭐 이까지는 가감하게 인내할 수 있다. 저거 이탈해도 내가 저 정도는 손절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추세까지 보셔도 되겠죠. 그러고 그러고 나면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어쨌든 리스크 관리하기가 조금이라도 그 손실폭을 줄일 수 있고, 바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유비케어랑 매나 똑같은 그런 쪽이죠. 오픈 베이스도 자세히 보면 이제 원격 뭐 이런 거랑 또 연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쪽 전체적인 섹터들이 그나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뭐 있죠. 예, 이런 건 뭐 자세한 거는 자기들 알아보시고, 시가총액 이렇게 매출액 370억, 영업이익 55억.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작은 기업인 거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 성을 생각했을 때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충분히 갖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의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나온다면은 당연히 주가도
그에 따라서 이제 좋아질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제 그 체크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행히 또 이제 유보 무채율 같은 경우에도 30%니까 유보율은 500%. 그러면 재무적으로는 아직 그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지금 그 원격, 진료, 의료, 그리고 뭐 이제 교육 이런 그 부분에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이제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이런 쪽으로 한번 또 집중해서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번째 종목이네요. 예, 비츠로 테크. 제가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6월 18일쯤 여기 딱, 예, 여기 딱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 이야기했다시피 요런 추세 이탈하면은 직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 확인하는 거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세 이걸 막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각자 스타일에 맞게끔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이때까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이제 저항 자리, 여기 보이시죠? 네, 요런 자리. 지금 현재 이제 위에서는 지지, 밑에서는 저항, 밑에서 저항, 위에서는 지지, 저항, 어찌됐든 뭐 어찌됐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이제 저항 라인에 왔습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다시 이제 그거 지지 확인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제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비츠로테크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저점을 지켜주면서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강하게 이렇게 버텨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 윗꼬리 달고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서 이 밑으로는 매수하려는 이제 그 주체들이 또 빠지면은 더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 이후에는 어찌됐든 방향을 정해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직전 저점 요거 이탈하거나 혹은 이제 나 좀 더 쓰겠다 하시면은 여기 1,500원짜리 그리고 1,100원짜리 뭐 이제 자기 이제 그 리스크 관리하는 그릇의 차이겠죠. 예, 그런 걸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이제 전략을 짜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수렴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얘는 이제 전기 장비 쪽 이렇게 섹터에 포함되고 코스닥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리고 전기 제어 장치 및 개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추셀은 세계 1위 글로벌 리튬 전지 업체. 쉽게 말하면 그냥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뭐 전기 제어 장치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츠로테크라는 회사도 이제 그쪽 2차 전지 산업군의 이제 테마군에 속하니까 이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자동차 안에 큰 섹터로는 자동차 아니죠. 자동차 안에서 이제 이 2차 전지, 수소차, 자율주행 이것들 어때요? 이슈가 혹은 모멘텀이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으로 끝날 그 산업인가요? 아니죠. 쭉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제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대비해 갖고 뭐 크게 뭐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액이 이제 지금 201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 동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율도 적고 유보율 1500%. 예, 그럼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저께나 이제 요번에 했던 거나 작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갖고 증가하는지 이런 증가 추이만 나타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이제 주가적인 이제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제 그 상승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기술적 이제 가격 라인에도 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건데, 이왕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은 크게 뭐 좋지 않은데 그에 반비례해 갖고 지금 이제 개별 지수적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견고하게 이렇게 중요한 이제 지지 저항 라인을 뭐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지수 관련해 갖고 이야기 드렸을 때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흐름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투매가 나왔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면은 당연히 개별 종목단에서도 지수가 자리 잡으면 종목은 당연히 자리 잡고 넘어갈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서 이제 종목이라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사갖고 이제 여기서 사서 이제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손절 기준을 단기적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회사 이제 좋게 보고 길게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사더라도 나는 밑으로 빠지면은 더 싼 가격에 더 모으겠어, 분할 매수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서 사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어느 정도 빠져갖고 자리를 만들고 있을 때 사면 아주 싼 가격에 이제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항상 이제 네? 여기가 바닥이 될지 이 밑에가 바닥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나 고점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고점이 될지 여기가 고점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 확 철두철미한 기준과 원칙이 생기면 그런 걸 감내하더라도 이제 가져가 보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예. 아무튼 이 비츠로테크도 지금 현재 한 번 더 이제 중요한 이제 가격 라인, 좋은 가격 라인에 왔는 게 아닌가 해서 관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칩스 앤 미디어.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뭐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삼각 수렴 현재 그 형태고, 현재 그 흐름만 봤을 때는 이제 방향은 위로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뭐 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지수는 현재 이제 20일 깨고 이제 60일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이거는 20일과 60일을 안 깨고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수급도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이런 걸 봤을 때는 이평선 또 수렴이 돼 갖고 있고, 여기서 근데 이미 이제 방향을 한 번 더 위로 잡아줬으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20일에는 60일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상황만 아니면 이미 이제 잡혀있는 방향대로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이걸 안 깨고 내려가려면 당연히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수가 현재 저는 이제 투매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뭐 한 2, 3일 정도는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얘가 안 빠진다면 여기는 뭐 어떻게 돼요? 안 빠진다면 지수가 이제 그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돌아간다면 얘는 현재 이제 20일, 60일 이미 이제 주가가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는 여기 뭐 각자 다들 잘 아실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뭐 부채도 별로 없고 요보일은 뭐 1000% 미만이라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이니까 앞으로 실적이나 매출액 지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뭐 여기 20일 깨지고 60 요 자리 이탈하면 이제 손절하면 되겠죠. 자, 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주식 관련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앞서 갖고 이야기했던 종목들 뭐 몇몇 종목들은 이제 또 상승이 나와서 뭐 아직까지 제가 이제 팔았는 게 없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요즘에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또 혹시나 그런 종목 외에 또 다음에 내가 뭐라도 정리하게 되면 살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팀 달러.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얘도 이제 여기 중요한 이제 저항 라인을 여기 넘어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넘어가서 지지 안착 해주고 있고, 20일이 지금 현재 60일을 골든 크로스 하려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하락 추세적인 부분도 이렇게 돌파해 갖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 여기서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위로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여기 우리가 맨날 봐야 되는 이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보세요. 지금 어찌됐 어이씨 뭐야. 예, 비트코인 보시는 것 같이 어찌됐든, 예, 예, 대장 여긴 이 비트코인이 과거에 이제 하락 추세를 넘어가고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를 일단 넘어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시 빠지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그러면 다른 방금 전에 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팀 달러, 예, 직전에 있던 저점, 그리고 중요한 이제 저항 라인, 직전에 요 자리는 뭐예요? 지지에 누른 자리, 밑에서는 위로 올라오니까 저항했던 자리를 지금 재차 돌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일과 여기 저는 이제 여기 코인은 여기 빨간색 선은 30일로 보고 파란색 선은 60일로 보거든요. 또는 30일과 60일, 여기 골든 크로스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 즉 이제 수렴이 되어 있어요. 예, 수렴이 되어 있으니까 위든 아래든 확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요 스팀 달러를 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박 토큰, 매나 똑같은 비슷한 그런 종목입니다. 스팀 달러는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지지했던 그 지지 라인이죠. 위에서는 지지, 위에서는 지지, 위에서는 지지, 밑에서는 저항, 밑에서는 저항, 밑에는 저항.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살짝 넘어가고 이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인 이제 요 추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뭐 비트코인이 여전히 견고하게만 움직인다면은 요게 20일과 60일이 또 아까 전에 이제 스팀 달러처럼 수렴하는 그거에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된다면은 위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손절 리스크 관리 기준은 여기 당연히 이제 여기 직전 저점 요 부분을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아니면은 여기 20일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아니면은 방금 전에 보여준 여기 단기 추세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이건 각자 이제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그 기준과 원칙을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지, 제가 지금 현재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좋겠지 하고 샀다가 이제 물려갖고 이렇게 빠지면은, 예,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예, 지금 현재 하방보다는 윗방이 열려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다른 종목들은 지금 현재 직전 저점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든지 아니면 넘어가서 이렇게 자리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상대적으로 먹을 폭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 다 비슷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죠? 별 뭐 비슷비슷한 자리에 있죠.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 중요했던 지지해줬던 자리, 지지했던 밑에서는 저항했던 거 이제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맞죠? 똑같은 자리죠. 예, 뭐 이렇다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기준과 원칙 잘 정해갖고,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만 밑으로 이제 급하게 내리꽂지 않으면은 현재 이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위로만 방향이 잡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종목들 위로 그냥 팍팍 쏘아 올려주겠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손절과 이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이제 기준을 적용하셔갖고 이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 모든 부분들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좋은 종목 사놨는데 단기적으로 좀 빠지면 어때요? 돈 있으면 뭐 더 사면 되는 거고,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은 당연히 또 올라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 매매법이 있죠. 가치 투자 혹은 이제 뭐 펀더멘탈상 이제 가치 투자, 그리고 트레이딩 그 영역인 뭐 차트 분석, 요렇게 기술적 분석과 차트 분석으로 인한 투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쉽게 말하면 기술의 기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예요. 격투기 선수다. 뭐 농구 선수다. 뭐든 좋아요. 그러면 기술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대신에 한 번만 딱 기술을 쓰고 나면은 체력이 고갈나는 사람과, 그리고 반대로 펀더멘탈이 좋다는 거는 기본 체력이 좋다는 거죠. 기초 체력이 정말 좋은데 기술이 없는 사람.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춰 갖고 쓰러뜨릴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시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적 투자냐 가치 투자냐 해갖고 막 저들끼리 막 그 논쟁을 벌여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해야 돼요. 기술도 있고 그 체력도 좋으면 어떻게 돼요? 더 뛰어난 선수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전략만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전략만 잘 세우면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 근데 제가 느끼는 이제 현재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보면은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은 기술만 갖고 있는 데서 그 한 방을 때리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해요. 왜?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만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제 큰 성과를 내겠죠. 근데 펀더멘탈상 이제 그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은 기초 체력이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전략을 세워요. 근데 이게 두 개를 다 잘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완전히 뭐 둘 다 잘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이거를 7로 두고 3은 이제 그 펀더멘탈을 두고, 펀더멘탈을 중요시 하는 사람은 이거를 7로 두고 기술적 부분도 3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무조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술적 분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그 분석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펀더멘탈도 나름대로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싼 구간이나 비싼 구간을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다르면서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차이점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둘 다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만약 둘 중에 좀 더 어느 쪽이냐 하면은 저도 아무래도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은 몇백 프로 먹고 뭐 이렇게 텐베거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가치 투자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트레이딩 아닌가요? 예? 100% 먹으면 팔고, 가치가 그래 좋은데 왜 팔고 있어요? 예? 그 회사 망하기 전까지는 들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래 생각하죠. 그러면 반대로 트레이딩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100% 200% 못 먹나요?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힘 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둘 다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쪽이 더 쉽냐 이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기가 쉬워야지 빨리 익히잖아요. 그럼 난 기술적 투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럼 이 기술적 투자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회사 이제 펀더멘탈 관련해 갖고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익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치 투자 쪽이 더 이해하기 쉽더라. 그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둘 다 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한 가지만 딱 한다 해갖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해보니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도 잘하면 좋고, 투자 재무 기업 분석도 잘하면 좋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제 둘 다가 잘 된다면, 이왕이면 완벽한 전략은 어떻게 해요? 남이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만 그 전략을 잘 세운다면 이러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투자만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자기만의 그름에 맞게끔 전략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 하잖아요. 가치 투자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런 거 갖고 이제 힘 빼지 말고 그냥 내가 좀 더 하기 편한 것을 먼저 해갖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그 나머지 반대편 또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결론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오늘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칠게요. 보든 말든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 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도 듣겠죠. 예, 맞죠. 어차피 뭐 알아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안녕.